조용한 오후 햇살 아래 커피 한 잔과 함께 떠오르는 낮잠의 기억. 한낮의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거실 바닥에 길게 들이우면 집안은 마치 온기가 감도는 이불처럼 포근해집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올라오고 부엌 한편에선 된장찌개 냄새가 살짝 퍼져 나옵니다. 이런 날엔 괜히 눈꺼풀이 무겁고 살짝 누우면 잠이 스르르 스며드는 그런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어렸을 적 시골집 마루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 오후마다 고요하게 눈을 감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어쩌면 낮잠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깊은 휴식이 아닐까요? 하지만 요즘은 낮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무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 낮잠이 건강에 좋다는데 도대체 몇 분이나 자야 하나? 이런 궁금증들 한 번쯤 떠올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낮잠은 우리의 몸과 마음 나이 들수록 변화하는 생체 리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와 심장 면역 체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많죠. 하지만 너무 오래 자거나 잘못된 시간대에 자면 오히려 피로감이 더 쌓이고 밤잠까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노년기에 맞는 낮잠 습관, 과연 얼마나 자야 가장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자야 진짜 도움이 될까?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쉼표를 만들어 드리는 시간을 목표로 합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고 또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왜 나이 들수록 낮잠이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낮잠이 노년의 몸과 마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낮잠은 왜 필요한가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 어느 늦봄 오후 서울 양재 시민의 숲을 거닐던 박 선생님 부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나무 그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느릿한 바람, 그리고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초등학생들의 운동회 연습 소리. 그 소리에 맞춰 몸이 슬슬 나른해지기 시작하자 아내분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잠깐 눈 좀 붙일까? 그 말에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낮잠이 필요해지는 순간은 예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리듬 자체가 서서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고 수면의 깊이도 얕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이른 새벽에 눈을 뜨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이렇게 밤잠이 줄어든 만큼 낮에 부족한 휴식을 보충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오래 자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짧지만 질 좋은 낮잠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마음의 평온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1970-80년대만 해도 시골이나 도시 어디서든 점심을 드신 후 방바닥에 돗자리 하나 펴놓고 잠시 눈을 붙이시던 어르신들이 많았죠. 그때는 낮잠은 사치가 아니라 하루의 일과 중 당연한 쉼이었습니다. 또한 낮잠은 단순한 수면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졸림이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잠시 눈을 감아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집중력까지 살아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낮잠은 나이 듦과 함께 점점 더 소중한 휴식이 되어갑니다.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에너지 충전소이자 나른한 오후의 작은 선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잔잔한 숨소리, 졸음 사이로 들려오는 라디오 음악 마당 건너 고양이 울음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는 쉼이라는 이름의 풍경입니다. 이제부터 낮잠이 우리 건강에 실제로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낮잠이 몸과 마음에 끼치는 5가지 놀라운 건강 효과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낮잠이 주는 5가지 건강 효과. 낮잠은 단순히 피로를 덜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의 낮잠은 마치 몸과 마음을 위한 작은 보약과도 같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낮잠이 우리 몸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스위스 로잔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휴식 이후에 30분 정도 낮잠을 자는 사람은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약 48%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수면 중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이 무리를 덜 받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경기도 용인의 한 실버타운에서 15년간 거주한 김철수 어르신은 매일 점심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붙이십니다. 낮잠 한 번 자고 나면 가슴이 덜 답답하고 숨도 편해져요. 그분의 건강 비결은 다름 아닌 짧은 낮잠의 규칙성에 있었습니다. 2.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뇌는 짧은 수면을 통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면 뇌의 해마라고 불리는 기억 저장소가 재정비되어 새로운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고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시행된 한 실험에서도 20분 낮잠을 잔 노년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 계산과 단어 회상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3. 기분을 맑게 하고 우울감을 줄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외로움과 정서적 허전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낮잠은 뇌 속의 감정 조절 영역인 편도체와 전두엽의 긴장을 풀어주며 우울감과 불안 증상을 자연스럽게 완화시켜줍니다. 손주가 다녀간 다음 날은 이상하게 허전해서 마음이 좀 울적했는데 낮에 눈을 좀 붙이니까 한결 낫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주변 어르신들께 자주 듣게 됩니다. 몸이 쉬면 마음도 쉰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4.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낮잠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혈압이 불규칙하거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매우 유익하죠. 짧은 낮잠으로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전북 정읍에 거주하는 이분옥 할머니는 매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를 하루 한 번 낮잠 덕분이라며 웃으셨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낮잠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세포의 회복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의 짧은 휴식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주는 시간입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감기에 잘 걸리는 시기에는 더욱 필요하죠. 실제로 평소 낮잠을 꾸준히 자는 어르신들은 독감 발생률도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낮잠은 몸과 마음을 위한 자연스러운 치료제이자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낮잠도 얼마나 자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장에서는 낮잠은 몇 분이 가장 이상적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경남 진주의 한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박사님 도대체 낮잠은 얼마나 자야 되는 겁니까? 1시간, 2시간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자야 개운하다고 생각하지만 낮잠만큼은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은 뇌가 얕은 수면 단계까지만 도달하기 때문에 잠에서 깼을 때 머리가 맑고 몸도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1시간 이상 자게 되면 깊은 수면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 깼을 때 오히려 몸이 무겁고 멍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면 관성, 즉 sleep inertia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 주기가 짧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1시간 넘는 낮잠은 밤잠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낮잠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대가 생체 리듬상 가장 졸음이 유도되는 구간이며 이보다 늦어지면 밤잠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눈을 붙였을 뿐인데도 뇌는 정보 정리와 감정 정비를 하고 몸은 에너지를 아끼고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TV 소리 낮춰놓고 소파에 20분만 누워 있어도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그분에게 낮잠은 에너지 음료보다 더 강력한 회복제였던 셈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낮잠 시간표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30분가량 가볍게 산책을 해서 소화와 혈당 안정을 도운 뒤 오후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누워 20, 30분 정도 눈을 붙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고 카페인이나 스마트폰 사용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낮잠은 하루 전체 리듬을 조율하는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됩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시계와 감정을 조율하는 섬세한 건강의 도구인 셈이죠. 짧고 규칙적인 낮잠이 주는 효과는 결국 지혜로운 쉼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 다시 새겨 넣습니다. 다만 이 낮잠을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즐기려면 몇 가지 좋은 습관이 꼭 필요하겠죠. 이제 다음 장에서는 낮잠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실천 습관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낮잠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게 되었더라도 막상 실천하려면 어떻게 자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낮잠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잠을 더욱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은 실천 습관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대에 낮잠을 자는 습관입니다. 낮잠은 매일 다른 시간에 자면 생체 리듬이 오히려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를 기준으로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사람의 청아각성 수준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때라 가장 쉽게 졸음이 찾아오고 또한 밤잠에도 영향을 덜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30분 정도 가볍게 움직인 뒤 낮잠에 드는 것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노인정에서는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 후 복도나 마당을 10분 정도 천천히 걸은 뒤 각자 자리에 돌아가 낮잠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화에도 좋고 뇌도 산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개운하게 잠들 수 있지요.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빛이 강하거나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는 낮잠의 질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가능한 조명을 줄이고 커튼을 살짝 닫은 차에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은 잠시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대신 접은 담요를 베고 무릎 위에 가벼운 이불이나 수건을 얹어 천을 안정시키면 더욱 쉽게 잠들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낮잠 전 마음을 진정시키는 작은 의식 같은 것입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신다든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틀어두거나 손을 가볍게 주무르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충북 제천의 한 어르신 커뮤니티에서는 낮잠 전에 함께 아수분간 손지압을 하며 긴장을 풀고 그 후 짧은 명상과 함께 낮잠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자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누이고 삶을 잠깐 내려놓는 거죠. 낮잠이 단순한 눈 붙이기가 아닌 하루를 가꾸는 하나의 생활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 몸이 먼저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낮잠은 몸의 회복은 물론 마음의 평온까지 함께 안겨주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낮잠도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낮잠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3가지 상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낮잠이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이로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낮잠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몇 가지 특정한 상황에서는 낮잠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치매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억력 감퇴나 공간 인지 능력 저하 등의 초기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이 낮잠을 자주 오래 자게 되면 밤낮이 헷갈리고 하루의 시간 흐름을 더욱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오후가 아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생활 리듬이 깨지기도 하죠. 실제로 서울의 한 치매센터에서는 인지 저하 초기 단계의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 번 20분 이내로 제한된 낮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길어지면 뇌의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의 상황은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 증상이 심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밤에도 이미 산소 부족 상태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낮잠까지 길어지면 밤잠은 더 얕아지고 뇌와 심장이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특히 낮잠 중에도 수면 무호흡이 반복되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거나 뇌에 부담이 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박노식 어르신은 코골이가 심하셔서 밤잠에도 자주 깨시곤 했는데 낮잠까지 1시간 넘게 자다 보니 오히려 더 피곤하고 오후에 머리가 띵하고 멍한 느낌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후 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고 난 뒤 의사의 조언에 따라 낮잠을 20분 이내로 줄이자 한결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밤잠이 얕거나 자주 깨는 경우 낮에 너무 오래 자게 되면 오히려 밤잠에 더 악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은행에서 미리 돈을 뽑아 써버린 것처럼 몸이 밤에는 더 이상 깊은 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수면 주기가 완전히 뒤바뀌고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 떠져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다음 날 또 낮잠으로 피로를 보충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졸리더라도 낮잠을 참아가며 리듬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이영자 어르신은 낮잠을 줄이고 나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밤에 푹 자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속도 편하고 기분도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낮잠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쉼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많이 자는 것보다 내게 맞는 낮잠의 방식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내게 맞는 낮잠 루틴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낮잠의 장점도 알고 주의할 점도 알게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낮잠을 조절하면 좋을까?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누군가의 방법을 따라하기보다는 내게 맞는 낮잠 루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위한 3가지 작은 점검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야간 수면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밤에 깊이 자고 있는지, 자주 깨는지,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만약 밤잠이 깊고 숙면이 충분하다면 굳이 낮잠을 길게 자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자다가 여러 번 깨거나 새벽 4, 5시에 일어나 피로가 계속 쌓이는 분이라면 짧은 낮잠으로 그 부족함을 보완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서울 마포에 거주하는 김미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는데 오전에는 괜찮다가도 오후 2시쯤만 되면 눈이 자꾸 감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추천한 대로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분간 눈을 감고 계시는데 그 후로는 머리도 맑고 저녁 활동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후에 졸림이 찾아오는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오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면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루틴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1시 15분쯤 졸림이 시작된다면 1시부터 1시 10분까지는 소화를 위한 가벼운 움직임을 하고 1시 15분부터 30분까지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붙이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강릉의 한 마을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점심 후 다 함께 산책을 한 뒤 회관 안작은 방에서 25분 정도 조용히 누워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짧은 루틴 하나로 하루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죠. 세 번째는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대를 활용해 짧고 규칙적인 낮잠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자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오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시간을 회복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윤정우 어르신은 매일 오후 1시가 되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습니다. 꼭 잠들지 않더라도 20분 정도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오후의 피로가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어느새 하루를 지탱하는 중요한 쉼표가 되었다고 말하시죠. 이처럼 낮잠은 단순히 자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흐름을 돌아보고 내게 맞는 호흡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신 분들은 낮잠을 더 이상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휴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을 한번 차분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제 우리는 낮잠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낮잠이 필요해지는지,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심장과 뇌 감정에 어떤 선물을 주는지, 또 얼마나 자야 좋고 어떻게 자야 더 효과적인지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낮잠이 단순한 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어쩌면 하루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이고 몸과 마음을 다시 정돈하는 지혜로운 쉼이기도 하죠. 짧지만 깊이 있는 낮잠 한 번으로 하루가 더 맑고 더 따뜻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 낮잠이 오늘의 피로를 덜어주고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우리 어머니도 낮잠을 그렇게 자셨지. 요즘 나도 자꾸 오후에 졸려서 고민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셔도 좋고 댓글로 여러분의 낮잠 습관이나 궁금증을 남겨주셔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트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따뜻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쉼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편히 쉬는 오후 되세요. 다음에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